의사 없는 국경회일까요? 국경 없는 의사회일까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요. 의사 없는 국경회와 국경 없는 의사회. 말장난은 싫으시다고요? 5번째 이야기, 의사 없는 국경회입니다. 이시나키 국교단. 옛날부터 의미 없는 말장난이나 별거 아닌 시시한 발상을 글로 쓰길 좋아해서 짬날 때마다 종종 쓴다. 예를 들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 바로 의사 없는 국경회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얘기를 써보고 싶어진다. 의사 없는 국경회라니 대체 어떤 단체일까? 의사가 없는 국경들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꾸미고 있을까? 실제로 책상에 앉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내용이 한심한 데다 진지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놀림감으로 삼는 것은 경박스럽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다. 고바야시 타키지의 계공선이라는 소설이 몇 해 전 화제가 되었다. 고전이 재평가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학대받은 자의 시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거라면 차라리 개의 시점에서 본 계공선을 써보면 어떨까 싶었다. 물론 노동자 계급도 가엾지만 통조림이 된 개가 더 가엾지 않나? 하지만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꽤 어려워서 결국 쓰지 않았다. 사상성도 제로이고. 가상, 오카타오 다타키마쇼. 엄마, 어깨를 두드려요 라는 동요에 새빨간 양귀비가 웃어요 라는 소절이 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소절이었다. 양귀비는 어떤 식으로 웃을까? 소리내어 웃을까?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생글생글 웃을까? 정원 구석에서 웃고 있는 빨간 양귀비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다. 이건 실제로 마지막까지 써서 활자가 되어 책에도 수록되었다. 오모시로 같다요? 재미있네요. 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지만. 지금 거론한 이해는 하나같이 장난 같지만 같은 방식으로 진지하게 소설을 쓴 적도 있다. 처음에 쓴 2개의 단편소설, 중국행 슬로보트와 가난한 아주머니 이야기는 둘 다 제목을 먼저 붙였다. 그 뒤에 이런 제목으로 단편소설을 쓰면 어떤 얘기가 될까 하고 생각했다. 보통은 순서가 반대다. 먼저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제목이 붙는다. 내 경우는 그렇지 않고 먼저 틀을 만든다. この形の枠に一体どんなものが入るだろう. 그리고 이 틀 속에 어떤 얘기가 들어갈까를 생각한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쓰고 싶은 것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쓰고 싶은데 쓸만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인생 경험도 아직 부족했고 그래서 먼저 제목을 지어놓고 그 제목에 맞는 얘기를 어디선가 끌어왔다. 즉 말장난에서 소설을 풀어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 건 문학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동안 저절로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은 것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쓰는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형태를 띠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제대로 된 형태를 띠어갔다. 처음부터 이걸 써야 해 하는 계공선적인 사명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문학에서는 자연스러움 역시 사명감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닐까 하고 그냥 생각해 본다. それではまた来週. 그럼 또 다음에. 소설을 쓰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쓸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 써야 하나 보네요.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든 시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나 봅니다.